안녕하세요. 니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티빙을 통해 볼 수 있는 예능, 아파트 404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능 아파트 404는 국내 기준 2024년 TVN을 통해 방송된 8부작 예능입니다. 유재석, 차태현, 오나라, 양세찬, 제니, 이정아, 이무일이 고정으로 출연하며 런닝맨과 식스센스 시리즈를 연출했던 정철민 PD가 연출을 한 작품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에 극적 연출을 추가해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방식의 예능입니다. 예능 아파트 404를 나름 평점해보자면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404의 매력은 시대적 배경을 잘 살렸다는 것입니다. 각 에피소드별 배경이 되는 시대적 느낌을 잘 살렸고 그때의 사건을 효과적인 극화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시대적 느낌을 통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게는 추억을,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새로움을 줍니다. 동시에 그 시대의 사건을 인상적으로 재구성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과 잊고 있었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아파트 404의 아쉬운 점은 새로운 소재에 비해 너무 익숙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예능 범인은 바로 너의 추일이라는 요소를 가져오고 부족한 리얼리티를 런닝맨의 시스템에서 차용한 듯 보이는 예능입니다. 두 예능의 장점을 차용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지 못했고 약간의 변형된 런닝맨 느낌을 주면서 개성을 드러내지 못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능 아파트 404를 짧게 소개한다면 좋은 시도에 비해 결과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예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404에서 다뤄진 70년대의 사건은 4화에서 다뤄진 와우 시민 아파트 붕괴 사고입니다. 1960년대 말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서울에 있는 판자촌들이 해외에 보도되면서 정부에서는 판자촌이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판단, 철거에 열을 올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 시민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합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판자촌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어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며 국외에 선전을 하고 싶어 했고 그런 정부의 입맛에 맞춰 서울 곳곳에서 시민 아파트 계획이 실행됩니다. 정부에서는 속도와 결과만을 신경 쓰고 중간에 있는 공무원과 건설업자들은 이득만 신경 쓰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 그래도 낮은 입찰가에 공무원들이 챙겨가는 돈도 있었고 그 와중에 입찰권을 따낸 건설사들은 무면허업자에게 재하청을 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아파트는 난림공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1969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와우 아파트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1970년 4월 붕괴되고 맙니다. 이 사고로 34명이 사망, 40명이 부상당하면서 당시 금액으로 50억이라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1970년 기준 소고기 600g이 450원,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인 것을 고려해보면 엄청난 재산 피해입니다. 아파트 404에서 다뤄진 80년대 사건은 두 건입니다. 하나는 불법 과외, 다른 하나는 마약 밀매입니다. 80년대는 신군부에 의해서 과외가 교육 정성화라는 명분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당시 대학 입학 시험 난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치렀거나 혹은 그 시험의 전문가들에게 배우게 되면 성과가 크게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로 인해 돈이 있는 집에서는 과외를 통해 자녀들에게 좋은 학벌과 직장을 가지게 해주면서 부를 효과적으로 대물림할 수 있었습니다. 신군부는 자신들이 공정한 제도를 만들고 모두가 잘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었고 그걸 위해 과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난이도가 높은 본고사를 없애버립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양한 편법을 만들어냈고 새로운 제도 내에서도 새로운 부의 대물림 방법은 등장하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아파트에서 마약을 제조, 공급한 부부가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자료를 찾기는 어렵지만 국내 마약 사건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며 80년대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와 소재를 다룬 영화 작품으로는 마약왕, 범죄와의 전쟁 등이 있고 90년대로 이어지는 시기를 드라마 최악의 악 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80년대 이전까지 국내의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 유통이 적었던 이유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마약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이 큰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국내에 마약을 유통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통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마약을 수출을 통제, 단속했고 그로 인해 일본으로 가지 못한 물량이 국내로 풀리게 됩니다.
거기에 노동력 수출과 기업 성장 등으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유흥 문화가 크게 발전하면서 마약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되고 정부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뿐 마약 사범의 중독 치료나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마약 문제는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파트 404에서는 3건의 90년대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첫 번째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입니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의 주요 소재이기도 하며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이자 대표 MC인 유재석이 개그제에서 소재로 사용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미에 있던 두산전자 파이프가 훼손되며 페놀이 낙동강으로 흘려들게 된 사고입니다. 가장 먼저 대구의 취수장으로 유입되었고 민원을 받은 취수장에서 소독을 위해 염소를 대량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염소와 페놀이 만나 강한 독성을 띠게 되었고 대구와 인근 지역의 수돗물이 오염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유출된 페놀은 낙동강을 따라 부산까지 퍼지게 되고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정수기, 불법 생수시장 확장과 생수시장 개방이라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황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매입된 토지에서 금맥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해당 건설사는 금맥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금맥의 발굴과 채광보다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 수익을 올리는 것이 더 큰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맥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며 아파트 이름을 황금 아파트로 지으며 성공적인 분양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1999년 세기말이라는 혼란의 시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이비 종교가 등장합니다. 대부분 멸망을 내세우며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한 헌금 혹은 해당 종교인만 누릴 수 있는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 혹은 천국 등을 이유로 삼아 현금을 갈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나아가 대출까지 받게 만들어 돈을 갈취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시기 활동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천존회이며 그게 등장한 것처럼 교주 부부는 1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심판과 멸망 그리고 자신들만이 갈 수 있는 낙원을 내세우며 돈과 노동력 그리고 성까지 착취하는 형태로 사이비 종교의 불법적인 형태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404에서 2000년대 이후 사건은 두 가지가 다뤄집니다. 첫 번째는 2003년 조폭 스카우트 사건입니다. 당시 일진문화, 조폭문화를 미화하는 다양한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그 컨텐츠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로 인해 조폭을 동경하는 10대가 늘었고 그런 10대를 겨냥해 돈과 유흥을 제공하고 때론 범죄에 가담시키며 그들을 세력으로 편입해서 몸집을 불린 조폭들이 있었습니다. 조폭의 비호를 받는 10대들이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일삼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나 조폭의 실체가 점점 더 알려지고 영화와 다른 그들의 문화에 결국 이러한 현상은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2011년 불법 다단계 사건입니다. 이곳에 간 대학생들은 핸드폰을 빼앗기고 강제로 합숙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질 나쁜 물건을 빚까지 내서 강매당하고 그것을 팔거나 다른 사람을 데려와야만 빚을 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면서 관계와 신뢰를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빚더미에 앉게 되며 경제활동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 불법 다단계가 모바일 기기와 연관되고 취업 연계 사기 등으로 확장되면서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이전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통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등록 다단계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404는 추리 예능의 흥미 요소와 런닝맨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는 방식, 그리고 식스센스에서 보여준 중간 게임의 활용이라는 요소를 섞어낸 시도를 했습니다. 그 시도 자체는 인상적이지만 특별한 재미나 이 예능만의 독창성은 부족하면서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재미는 꽤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가 계속 나타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그 사건이 단순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음과 현재도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사건을 통해 우리가 혹은 사회가 가져야 할 경각심과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잘 전달합니다. 아파트 404의 가장 두드러진 한계는 구성입니다. 커다란 하나의 사건이 제작진에 의해 작게는 2개, 크게는 3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쪼개진 단계별로 얻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 해당 단계에서 얻을 것을 얻은 상황이라면 굳이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올 것이 없음으로 인해 긴장감과 흥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해 모르는 척을 하면 그로 인한 루즈함이 발생하며 재미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단계별로 중간에 게임이라는 요소를 넣었지만 그로 인해 모든 부분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하고 게임 역시 별다른 재미를 주지 못하고 대부분 편집되면서 명확한 재미 포인트가 없어진 느낌입니다. 각 코스가 명확하게 나뉜 식스센스와 달리 분할되지 않은 긴 스토리를 가진 아파트 404에 억지로 단계를 나누면서까지 식스센스의 방식을 녹여낸 것이 아쉬운 선택으로 느껴집니다. 그로 인해 추리, 혹은 게임, 혹은 역할극 중 어느 것도 명확하게 재미 포인트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다른 예능의 답습 형태로 마무리된 느낌입니다. 다음 시즌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새로운 재미 요소를 잘 갖춰주길 바라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